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10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10분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10분까지는 드린다. 네, 약속. 들고 왔는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자, 증시각도TV 9월 26일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 네,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자, good is bad. 근데 말이야, 사상 최고치에서 good is bad 되는 게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저는 생겼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빠졌어요? 시장이 나빠서 빠졌어요? 경기가 나빠서 빠졌어요? 뭐 지수가 나빠서, 지표가 나빠서 빠졌어요? 아니에요. 지표가 좋아서 빠졌어요. 왜? 2분기 미국의 연환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죠. 네, GDP 규모가 제일 큰 나라고 이미 성숙 과정을 넘어선 국가입니다. 근데 성장률이 도대체 얼마가 났느냐? 무려 연율 환산. 분기를 곱하기 4하면 연율이 되죠. 연율 환산 3.8%. 3.8%. 한국 얼마? 한국 0. 몇 프로 나오죠. 마이너스 나왔고 뭐 요즘 계속 1%대야. 근데 이 큰 나라가 몇 프로라고? 3.8%라고. 3.8%가 나왔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기하고 비교하면 아주 극명하죠.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더 올라간 건 맞긴 한데 그래도 그 한 3%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웬걸 3.8%나 나왔어요. 엄청 나왔죠. 그다음에 그 내구재 수주, 뭐 근원 내구재 수주, 뭐 소비 지출 이런 내용들도 따져보면은 실질 소비 지출 제일 밑에 보시면 2.5% 나왔어요. 소비 지출도 괜찮아요. 다들 괜찮게 나왔어요. 즉 경제가 좋다.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미국이 경기가 좋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근데 빠져?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왜 빠졌느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잘 못하겠네 라고 한 거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데일리로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들의 발언의 중론은 뭐였죠? 고용이 좀 악화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는데 물론 신비롭죠. 고용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해서 고용이 나빠져. 그건 좀 신기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건 뭐죠? 혹시 잘못될지 몰라서 안 내려도 되는데 금리를 내렸다. 이게 보험적 금리 인하예요. 그렇죠? 그럼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한 건데 그렇게 보험적 금리 인하 한다고 하면서 어제도 그 발언을 봤습니다만 발언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여기서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지. 오스탄 굴스비 같은 경우는 선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과도하게 선행하는 통화 정책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이제 메리 데일리는 먼저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지금 행동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분도 고용시장에 기준금리 인하는 보험적 성격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스티브 마이런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이 하고 싶은 마이크 이런 분들 빼고는 어떻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완화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살짝 긴축적이야. 4% 금리가 살짝 긴축적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실상 여기에 있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많이 내려봐야 한두 번이면 끝이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 그러죠?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스콧 베센트는 파월 의장은 100에서 150bp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냈어야 한다라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연준 생각이 다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경기 내용을 보면 연준이 왜 그렇게 얘기해왔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금리를 많이 내리면 뭐가 온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못 내리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중론을 따져보면
연준 말이 틀린 게 없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앞서 우리가 인사말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 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증서예요? 주식은 기업의 증서죠. 기업은 뭐 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아니죠. 일을 하는 곳이죠.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일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평가의 시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평가 시장 어디? 시장으로 나오는 거야. 머니마켓으로 얘네가 이 잣대를 넘겨주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평가는 니들이 해 하고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가 갤러리에 내서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것처럼 시인이 자기 생각으로 시를 썼는데 시집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노출하는 것처럼 주식이 열심히 일하다 그 주식의 일부를 시장에 내놓는 거죠. 시장에 내놓습니다. 물론 자기 거 다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 무엇의 평가를 받죠? 자본시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자본시장의 평가를 받고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뒷단에 뭐가 있죠?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동성의 뒷단에 뭐가 있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결정하는 금리 결정에 따라서 시장의 질이 좀 바뀌는 거죠. 유동성이 많으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 붕붕붕 뜬다. 유동성이 적으면 시장이 툭툭툭 위축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를 하나의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기업의 일은 어떤가요? 성장률이 3.8%. 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3.8% 나오면 진짜 최고 성장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을 너무 잘하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표시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오르는 게 정상이죠.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왜 떨어졌냐고. 근데 왜 떨어졌냐고. 그거는 앞서 일이 있지만 일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 넘기었고 이 시장은 다른 몇 가지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 여기에 하나의 요소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요소가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두 개가 따로 존재하지만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반응이 나? 화학적 반응이 나죠. 그냥 두 가지의 물리적 물체이지만 이게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하면 화학적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원래는 원칙은 일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시장에 넣고 그다음에 이게 일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화학적 반응은 뭐냐면 원칙은 일을 잘했으니 주가가 좋아야지. 근데 뭐냐? 그동안에는 이 뒷단에 있는 그 공급망이 계속해서 공급을 많이 해줄 테니까 우린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 이 상황에서는 이 공급이 시장으로 오는 공급이 많지 않겠어. 즉 금리 인하를 안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시장이 경색된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가지고 떨어졌어 주가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 너무 어려운가? 이 비유가 오히려 더 어려운가? 아니죠? 아,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입이 바짝 마르네. 어려울까 봐.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얘들이 앞서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졌으면 지금 이 시장의 주인이 일이냐? 원래는 일이 주인이야. 그죠? 기업이라는 건 이 일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일의 주인인데 얘네의 주인이 시장의 주인 누가 됐어? 유동성이 됐구나. 애들이 이거를 안 보고 이거를 보고 있구나. 그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일컬어 뭐라고 해요? 유동성에 움직이는 시장이야.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근데 유동성 공급이 안 될 거라 생각에 떨어졌다? 그럼 지금 상황은 이미 일하고는 이격이 벌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서끼리의 화학적 반응보다 이쪽의 화학적 반응이 세진 거야. 그럼 이건 뭔가 이상한 거지. 그걸 우리가 일컬어 뭐라 그런다? 과열이라고 한다. 미국 시장 과열이에요. 자, 근데 자, 여기에 누군가 있으니 누가 있죠? 웰컴.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이 분 있죠. 말할 때 얼굴을 가만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펌프질을 더 트럼프의 펌프질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의 엄청난 펌프질로 100에서 150bp를 더 펌프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 대놓고 한 얘기예요. 스티븐 마이런, 스캇 베센트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은 뭐 나는 상관없고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게 좋은 거야. 뒷단 난 잘 모르겠고 펌프질 빵빵 해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못해. 괜찮아.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뭐. 좋아. 펌프질 빡빡해서 경기 빵빵 띄워주니까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격이 있어도 무시하는 거야 서로 알면서도. 이격이 벌어졌는데 일과의 이격이 벌어졌는데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돈 벌면 되겠고 뭐 이런 분위기가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과열이지만 뒷단에 버블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런 장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미국 시장 대응은 뭐냐? 어제도 한참 설명드렸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밴드가 있어. 네. 엔비디아 30에서 40배 움직여. 이게 말이야. 이게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딱 2라고 붙어 있으면은 이 그 밸류에이션 밴드가 이렇게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는데 이게 쫙 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40배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빵 터지면은 30배 갈 수 있어. 그때 사시면 돼. 그때 사시면 되는 거야. 예. 네. 온다니까. 지난번 4월에도 왔잖아. 올해 4월에도 왔잖아. 안 올 것 같지만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땐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본질적 일이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금 가열됐다는 거야. 조금 가열됐고 그 다음 단에 지금 베팅하는 사람들은 버블이 올 거니까 이 과열에서 베팅한다. 이 개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태 파악은 정확히 하고 들어가자고. 미국 시장이 싸냐? 아니지. 싸진 않아. 싸진 않은데 그러면 비싸니까 떨어지냐? 아니 그건 몰라. 왜? 버블도 있잖아. 버블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보면 좋겠고. 자, 왜 미국이 이렇게 지를 수 있느냐? 지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다른 나라들은 너무 못하네. 못난 시합을 하는 것 같아. 못난 시합 미쳤어요 지금. 자 금리 테이블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금리 테이블. 금리가 지금 금리 테이블 보시면은 그 미국 금리가 조금 올랐죠?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어.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는데 근데 사실은 금리보다 더 오늘 큰 변동이 있었던 게 있어요. 자, 봐봐. 그 경기가 좋았고 GDP가 좋으니까 금리 못 내리겠는데 금리 올린 거예요. 오늘 금리 시장 이건데 요거 말고 조금 더 영향을 미친 시간이 있어. 자, 외환은행 보시고 다음에 다시 금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외환시장 갈게요. 자, 외환이 지금 미쳤죠? 자, 97.8에서 98.5 왔어. 미친 거지 지금. 선진국 통화가 지금 하루에 1% 가까이 움직인 거 아니야. 자, 유로가 1.173에서 1.165로 빠졌어요. 진짜 유럽 진짜 왜 이래.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엔화 봐. 150엔 왔었어요. 150엔. 149.8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1,409원, 1,410원 왔어. 와, 미쳤어 지금. 우리나라 IMF 오네, 금융위기 오네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금 타겟팅은 누구다? 미국 아니야. 우린 일본이야. 난 너만 보아. 난 너만 딱 찍었어. 난 너하고만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지금 워낙 강세입니다. 943원이었어 어제. 944원 그 근처였죠. 자, 940원입니다. 그쵸? 유로화 대비도 강세 아니야? 어제 1649원인데 오늘 1643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1410원에서 뭐 IMF 보고 통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제 통화를 골 때리는데 옛날에는 달러 하나로만 비교했는데 아니고 이제 국제 통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된다. 자, 근데 오늘의 범위는 유럽이다. 자, 유럽 진짜 답답하네 유럽. 제가 보기에는 이번 위기가 오면은 이건 유럽발 가능성은 제일 높다. 현재까지 추세를 보건데 이번에 IMF는 유럽에서 온다. 이미 프랑스 IMF 얘기 얼핏 들었죠. 자, 이번엔 프랑스만의 원투펀치 있습니다. 프랑스가 라이트면 레프트 영국이 있어요. 자, 영국 길트화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길트화 금리. 이게 30년물이거든요. 5.56이야. 5.56이라고. 선진국 금리가 5.56이야. 자, 한 달치 볼게요. 일주일. 자, 이게 지난번에 한번 난리 났었지. 한번 난리 났던 뭐
저 영국 난리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고 있어. 자, 지금 1년 내 최고점 부근이에요. 자, 5년 내로 볼까요? 지금 이거 봐. 지금 금리가 지금 1%대가 지금 6% 올랐어요, 여러분. 얘네들 지금 이거 정상 아니지? 뭔가? 그죠? 자, 예,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이게 영국만의 문제냐? 아니다. 자, 우리 옆에 이제 원투 펀치 라이트 레프트 우리 봐주셔야 되는데 프랑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 길트 작살 날 때 얘들도 작살 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연중 최고치 근처고요. 금리 보세요. 자, 왼쪽에는 제일 밑에 오른쪽 밑에가 0.00인 거 보여요, 여러분? 0.00에서 지금 근처에서부터 지금 4.4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얘만 그러겠어? 자, 1, 2, 3 펀치 있죠? 네. 트리플이지. 유럽 선진국의 트리플. 자, 그러면 이제 독일도 보자는 거야, 독일. 독일은 바로 1년, 5년 볼게요. 독일도 보시면 1년, 자, 고점이죠. 자, 5년. 예, 고점이에요. 예. 얘도 저 밑에가 0.00이야. 0.00에서 지금 3.3이야. 지금 선진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뭐냐면 서로 간에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랠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길트채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9년물 12억 5천만 파운드를 입찰을 했는데 입찰률은 좋았습니다. 2.9배였는데요. 지난번에는 3.3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3.3배보다 2.9배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영국은 돈 잘 갚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영국이 부강하게 되는 게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부터 부강해진 나라잖아요. 금융 역사로 따져보면. 그래서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파운드를 기점으로 오늘 모든 통화들이 달러 대비 약세가 된 거예요. 오늘 파운드가 7.9%, 0.79%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도 한 0.6% 가까이 떨어졌고, 말씀드렸듯이 유로화도 다 작살이 났고,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미국 7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요즘 금리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어야 될 거 아니야. 7년물 입찰이 440억 달러 있었는데 3.95%로 결정이 됐고, 오히려 지난번에 발행했던 7년물에 비해서 2.8bp 금리가 올랐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오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얘들 진짜 이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최근에 뭐 한국도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는 다 국채 발행을 하고 양극화 문제를 자기네 세금으로 어찌할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방울에 목을 못 달라? 뭐지? 죄송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다는 이 상황들이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 어디서 어떻게 파국이 날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국을 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채권 막 안 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의 해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통화 가치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면 채권 금리는 또 안 내려간다. 그러면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은 신용 약자들, 중소기업들 어떻게 되냐고.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벼락 맞는 거지. 예, 벼락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통화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 그 피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진짜 당한다.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잘 피해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쪽 측면에서는 금융의 안정성이라는 게 계속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식 투자하시는 것이 신상에는 이롭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달러 가격이 엄청나게 뛴 오늘 원자재 가격을 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금값이 떨어졌잖아요. 저게 떨어진 걸까? 금값 안 떨어졌어요. 예, 금값 안 떨어진 거예요. 자, 여전히 3,800불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저 색깔 좀 잘못했는데 어제보다 올랐어. 아까 분명히 장중에 떨어졌었거든, 금값이. 근데 다시 올랐잖아요. 3,768에서 3,780이잖아요. 근데 달러 강세를 생각해 보세요. 달러 강세. 그럼 지금 금값하고 은값이 얼마나 오른 건가?
지금 은값 45달러 왔습니다. 예. 구리 가격도 만에서 안 떨어져요. 예. 여기에다 이제 구리값은 좀 하나 더 있죠. 금값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의 상황들을 공부를 해보면,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자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린 몰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돈 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등등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떨어진 거는 뭐 이렇게 세계 경기가 불안해서 떨어졌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많이 올라서 숨고르게 하는 거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페미지오 볼 수 있을까요? 페미지오 보면 많이 오른 주식들이 많이 빠집니다. 지금 오라클이 또 빠졌어요. 오라클에 대한 지금 의문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도 오픈 AI하고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이제는 오픈 AI하고 거래하면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갖네. 그리고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게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텔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인텔이 지금 추가로 오늘 추가로 또 올라가면 33불인가까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은 이번 출시한 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며칠 떨어지다가 겨우 반등에 성공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네, 그래서 금리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떨어졌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썩 좋은 질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으나, 그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숨고르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부터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계약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계약 브로커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 원래 프라임 브로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마치 프라임 브로커처럼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손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저희와의 계약을 성사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오후 1시 이후부터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영업부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오시면 영업부에서 1시부터 저희가 매트릭 투자자문의 계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수료가 1억 미만은 0.4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을 못해서 여기서의 최저 가입 금액은 1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야 낮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방법을 찾을 테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홈피를 아주 열악하나마 막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피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9시부터 전화 주세요. 9시부터. 자, 전화 주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을 잡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한국투자증권의 이진아 팀장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 짠. 네, 돌아왔습니다. 네. 자, 건모우스님 아주 멋진 얘기 해주셨습니다. 버냉키가 QE를 만들어서 유동성 무제한을 풀기 시작한 이후로 시장은 유동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마약을 한 대 마신 거지. 마약 한 사발 드링킹 한 거야. 이거는 모두가 쉬운 길, 이지잖아. 퀀터티 이지. 이지한 길을 찾았기 때문에 모두 이지한 길에서 하드한 길을 못 돌았습니다. 네. 도기형님, 인텔 상승은 뒷배 트왕댐시 돌아가면 삥 뜯는 중.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인텔에 진짜 트럼프의 개인 자금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사주는 거야, 다. 약간, 저도 오늘 아침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거 산 거 아니야, 진짜?